안녕하세요. 오늘은 132강 경술 일주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경술, 물상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빠르죠. 자, 경술은 바위가 경금이죠. 바위에 눌려 꾀갱거리는 개, 경술. 자, 이제 경술일주에서 지장간을 한번 보시면 신정문인데, 지장간이 추구하는 속마음 중에서 이 겁제의 마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정관도 거의 없고 편의는 조금 있다. 지장간에서 생각하는 추구하는 속마음이 그래서 보통이고, 자, 요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경술은 12운성으로 보면 여기 이제 쇠자리예요. 쇠. 12신사를 보면 인, 옷을 화개.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경술은 이제 괴강살이에요. 괴강살. 그 다음에 일지에 편인을 깔고 있는 걸 우리가 효신살이에요. 효신. 올빼미살 하죠. 올빼미살. 어미새를 잡아먹는다는 효신살. 이게 좀 무슨 얘기냐면, 일지에 인성이 있다는 건 인성이 계속해서 일간을 생활하죠. 즉, 일지가 본인을 희생해서 어떻게 일간을 키운다는 거잖아. 즉, 어머니가 희생해서 자식을 키운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미를 잡아먹는 거지. 자, 이제 천문성은 뭐 잘 아시겠지만 술이 있을 때 천문성이라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홍염살. 신살인데 이 신살은 음양이라든가 생국지와 원리를 기본으로 보시고, 홍염살은 액세서리를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사주에 홍염살이 있으면 약간 이성 간의 문제, 그 다음에 인기 있는 거, 그런 것과 관련되는 건데, 이 홍염살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경금에는 술을 만난 것, 신금은 유를 만난 홍염살이에요. 홍염살을 일단 좀 이따 설명해 드렸습니다. 공망은 이제 인묘가 공망이에요. 즉, 경술은 고유번호가 47이에요, 47. 그러니까 공망은 51번, 2번이 공망. 51번, 2번. 51번, 52번. 51번이 갑인, 을묘. 자, 인과 묘가 공망. 인과 묘가 공망. 네, 그렇게 했어요. 그때 홍염살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은, 도화는 다 알고 계시죠? 도화살은. 자, 홍염살은 저는 항상 연상기억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옛날 애인을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 자, 갑과 을이 있을 때는 오가 홍염살이야. 오가. 갑과 그 다음에 자, 자, 옛날 애인한테 비도 오고 날씨도 꾸리꾸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어떻게 전화를 찾아갖고 애인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너한테 내가 이렇게 좀 갚을 게 있는데 하고 이제 전화를 한 거야. 그러면 자, 갚을 게 있으면 오라 이렇게 해요. 갚을 게 있으면 오라. 그 다음에 그 여자 옛날 애인이 생각하는 거야. 아유, 병든 인간 정냄이 떨어진다. 이거 정냄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속으로 자, 갚을 게 있으면 와, 그럼 병든 인간 정냄이 떨어진다. 하기야 뭐 진짜 무기는 컸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솔하게 신체를 유린하더니 이렇게 혼자 옛날을 회상하면서 있는데, 그 사이에 비행기 타고 왔는데 그 사이에 문을 두드리는 거야. 임자 계신겨 이렇게.
임자 계신가 이렇게 하고 딱 오는 거야. 요게 홍염살이에요. 가불이란 천간이 있을 때 오가 뜨면 여기 홍염살이에요. 자, 병화가 뜨면 인이 있을 때, 정화는 묘가 있을 때, 무토와 기토는 진이 있으면 홍염살이에요. 여기 보면 경금은 술이 있으면 여기 홍염살이에요. 술이 있으면 홍염살이에요. 신금은 유가 있을 때 홍염살, 임수는 자가 있을 때 홍염살, 계수는 신이 있을 때, 요때 홍염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염, 자, 도화가 적극적인 거로 자기를 표현한 거라면 홍염은 약간 어떻게 돼? 내숭과예요, 내숭과. 그러니까 오히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내숭과. 그러니까 약간 여미는 모습. 여름에 옷 같은 거 입어서 가슴이 보일락말락 하면서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여미는 게 있죠. 그런 경우야.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남성들한테는 더 궁금하기도 하고 매력을 느껴 보이죠. 도화는 오픈해서 적극적으로 나를 과시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세운의 변화를 보면은, 자, 인호술년, 인년, 5년 술년에서 걸려있을 때 이사, 이동,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4년은 원진하고 기민, 4년. 자, 이제 경술에서 요 술이 요 사와 만나면 사설 원진이 되죠. 사실 원진, 그 다음에 또 귀문도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겹치기 때문에. 자, 원진은 신경이 상당히 예민한 거예요. 신경쇠약. 귀문도 마찬가지죠. 약간 정신질환. 그러니까 귀신 문이 열렸다고 보시면 돼요. 귀문관살은.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원진과 귀문이 있다는 거는 신경 예민, 신경 쇠약, 정신질환, 약간 정신이 순간적으로 까딱까딱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대망상,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쉽게 좀 번뇌망상이 심한 게 원진 귀문이에요. 그때. 자, 진년이 오면은 진술충이 되죠. 요렇게 진술충. 충이 되면은 관제구설이나 부부풍파 충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충년이나 미년이 왔을 땐 이제 형이 걸리는 거죠. 축, 술, 미 이렇게 3형이 걸리는 거예요. 관제구설, 수술, 사고수가 있다. 그 다음에 묘년이 오면은 묘술합화가 되죠. 이렇게 묘술합. 이렇게 될 땐 이성만남. 처녀총각은 일지가 이렇게 합이 왔을 때 결혼하는 운. 그 결혼은 이렇게 합이 됐을 때라든가,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재라든가 관이 왔을 때, 재는 여자고 관은 자식이잖아요. 여자는 식신상관이 자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관이 남자니까 식신이나 관성이 왔을 때, 이제 합이 됐을 때 이렇게 이성만 남을 때, 요때 결혼 운이라는 거예요. 흉년은 뭐 대체적으로 충이 좀 강하게 작용하니까 갑술년이나 임진년 보면 이렇게 진이 있죠. 요것이 진술충이 되죠. 요때 좋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즉 운에서 왔을 때, 1차적으로 운에서 왔을 때 특히 배우자 궁의 이 자리에 진년이 왔을 때, 충 받았을 때, 그 다음에 형 받았을 때, 술이었으니까 아까 축술미, 삼형살. 요렇게 됐을 때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 경술에, 특히 경금의 어떤 드러난 물상적인 걸 보시면 모습을 드러낸 금광으로 괴광을 도하니 독선적이고 용맹한 심성으로 한번 결정하면 적극적으로 뭔가를 추진하는데 기어이 성과를 내는 저력의 소유자다. 그 여자한테 이 괴강이 있으면요, 이렇게 나름대로 뭔가 남자처럼 용맹한 심성으로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집이라든가 아집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부간에 어떻게 돼? 의사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부간에 불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자, 이 천문 속에 신금과 정화가 이제 지장간에 숨어 있는데 이것이 종교성인 동시에 공업성으로 기술계통이나 활인 분야의 인연이 많다. 천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이 역학 쪽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으면은 그거를 제대로 써먹는다고 보시면 돼. 구설과 송사, 형에게 화를 당할 수도 있다. 괴강이기 때문에요. 곤명은 여걸로 남자들의 심리와 활용면에서 일가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남자가 더 이 괴강을 가진 여자 앞에서는 남자들이 더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왜? 상대편 심리라든가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걸 이거 다 끼고 있으니까. 즉, 내 손 안에 다 이렇게 딱 끼고 있어요, 여자가. 꼼짝 마죠? 네. 그러니까 여자가 주도하고 리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여자분이, 배우자가 이렇게 괴강을 끼고 있으면 당연히 주도권을 쥐고 모든 경제라든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괴강. 자, 경술일주의 특징이에요. 근데 경술일주가 나타나면 대체적으로 지간신앙에 했던 경진과 이 경술 괴강이 강하게 드러나는 거고, 예. 그래서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좋기만 하고 모든 게 다 나쁘기만 한 건 없어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술이 있는 어떤 그 여자분을 예를 들어서 배우자로 맞이했다. 그러면 그냥 꼭 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조금 죽어줘요. 그러면 뭐 마음 편하고 좀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편하잖아. 마누라가 알아서 다 하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꼭 나쁘게만 보지 말고 옛날 유교 문화가 꽃필 때 남존여비 사상이 무르익었을 때처럼 남자가 쓸데없이 자존심만 어떻게 내세우면은 요즘은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불리하면은 고개 숙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고집하고 자존심만 내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괴강사를, 경술 일주론을 가지고 있는 일주론을 보면은 여자 사주인데 경자년, 계사월, 경술일, 개미시에 태어난 사람인데, 자, 우리가 울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존재 이유 혹은 뭐 귀성이라고 하죠. 귀성. 의무와 역할을 논할 때 이 경금은 어떤 역할을 해야지 제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제 소여름이니까 간목이 있어서 간목의 가지를 잘라줘서 상품으로 1등품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경금의 의무와 역할이에요. 근데 여기 이 경금에서는 지금 간목이 없죠. 자, 그래서 이 간목과 을목은 당연히 크는 구조죠. 크는 구조. 이렇게 잘하잖아요. 근데 경금과 신금도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경금과 신금도 잘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라는 거야. 조금. 그래서 이게 초여름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병화는 있어도 좋고, 그 다음에 천간에 무토가 떠서 이걸 생을 해줘야 돼. 그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에는 진토가 있으면 좋은데, 이게 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진토가 이렇게 습기를 머물고 있지, 약간의. 이랬을 때는 진이 있으면 좋은데, 진이 없으면 차선으로 술이라도 있으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쉬운 거는 지금 천간에 무토 운이 왔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간목운이 왔을 때, 자, 의무와 역할, 그 다음에 어떤 귀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초여름에 햇볕이 이렇게 강한데, 자, 여기에 개수가 이렇게 비가 좀 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 비는 이것이 뭐 어떤 여기에 습을 조성한다기보다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습을 조성할 그런 어떤 양도 안 되고 계절적으로도 안 맞죠. 그래서 이거는 식신상관인데 식신상관으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고 보셔야 돼요. 나한테 오히려 녹슬게 만든다는 거, 어설프게. 요때 초여름에 그래서 여기서 신금 계수하고 요 수가 지금 자수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식신상관을 제대로 잘 못 써먹는다고 보시면 돼. 여기에서는. 그래서 또 배우자 인연을 보면은 이렇게 타고날 수밖에 없어요. 여자가 괴강을 가지고 있다는 건. 자, 이렇게 되면 자식 자리가 또 형살이 걸리죠. 술미 형살. 그 다음에 이게 남편이죠. 사수는 원진이 걸려 있죠. 배우자 궁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가정을 도맡아서 내가 꾸리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실제 집에 있지만 이렇게 형살, 원진살이 걸려 있으니까 남편 배우자의 인연은 배우자 복은 약하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위에 눌려 깨갱거리는 개 요렇게 기억하세요. 경술이라고만 막연하게 기억하면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이렇게 큰 바위에 여기 사이에 이렇게 껴있는 요거 깨갱거리는 개를 이렇게 기억하죠. 그럼 이럴 때는 이게 개 술자도 이렇게 경술일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경술일주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마치고 다음 5월 1일 날 이제 강의할 일주를 하나 뽑겠습니다. 뭐야 이거? 계속해서 개를 뽑고 있네. 자, 5월 1일 날은 이제 갑술 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시간 내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그걸로 먹는 사지부패를 모십니다. 나를 안다는 거는 내가 어떻게 돼요?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주는 행복 레시피. 자,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